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전쟁 물자나 무역 등 모든 물꼬가 막힌 일본은 심사숙고한 끝에 미국과의 전면전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진주만을 기습해서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태평양 함대를 전멸시키거나 아니면 최소한 괴멸 직전 상태로 몰아간 뒤 미국이 복구에 힘을 쏟는 동안 동남아시아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미국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석유와 여러 전쟁 물자들을 얻으려는 심산이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의 섬들을 요새화한 뒤 미국이 쳐들어왔을 때 미국의 전력을 소모시켜 공세 의지를 꺾고 훗날 더 이상의 결전 없이 어떻게든 일본이 유리하도록 평화협상을 성사시키려는 속내가 들어있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을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진주만 공습 준비를 마친 일본은 태평양 함대 그리고 비행장과 항공기를 파괴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항공모함 6척을 앞세워 진주만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때 미국과의 전쟁을 이끈 일본의 지휘관은 제40대 총리 도조 히데키와 연합함대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였죠. 도조 히데키는 지금 일본이 미국의 요구대로 중국에서 철수한다면 약 4년여간 싸워가며 이룬 만주사변의 성과를 다 날리는 것이며 이는 만주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조선을 국방의 최전선으로 삼는 것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과 싸우는 수밖에 없다라며 국민과 군인들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야마모토 사령관은 태평양 함대가 있는 미국의 급소는 진주만이다. 이곳을 빠르게 선제 타격해 미군의 항공모함을 모조리 침몰시켜야 미국과의 전쟁의 승기를 잡을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하는 등 이 두 사람을 필두로 일본은 진주만 공습을 개시하게 되었죠. 그렇게 일본을 떠난 일본군은 미국이 눈치채지 못하게 가는 동안 외부와의 통신도 전혀 하지 않았고 바다의 쓰레기도 버리지 않았을 정도로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사실 일본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은 일본의 타깃이 아마도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일 것이라 생각했고 머나먼 진주만까지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다른 곳을 공격하면 바로 지원을 갈 수 있도록 당시 태평양 함대를 지휘하고 있던 허즈번드 킴멜 제독은 전함대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항공기도 언제든지 출격이 가능하도록 비행장 가운데에 모아놓으라 명령했죠. 그런데 허즈번드 제독의 이러한 명령이 미국의 피해를 훨씬 더 크게 만들 것이라고는 당시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오전 6시 10분 일본군은 제대로 된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마침내 1차 진주만 기습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함정이 항구에 모이는 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수의 함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는 일요일에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이죠. 또한 공습을 할 항공기들의 조종사들도 무수히 많은 실전 경험을 갖춘 베테랑 조종사들로 엄선되었습니다. 일본은 1차 공격에서 진주만에 주둔해 있던 태평양 함대와 항공기지를 집중 공격했으며 태평양 함대에 폭탄을 쏟아붓는 동시에 오아우섬 중앙의 미군 항공기지인 휠러 비행장도 무지막지한 폭격을 가해 미국의 제공권이 가동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어뢰 공격에 미군 전함 USS 애리조나의 탄약고가 폭발해 일순간에 1177명의 미해병이 목숨을 잃기도 했죠. 그리고 7시 15분 2차로 이어진 일본의 공격에서는 170여 대의 폭격기가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2차로 공격에 들어간 폭격기들은 이미 좌초되거나 침몰하고 있는 배들까지도 끝까지 공격해 확인 사살까지 마치고 나서 일본군의 모든 항공기들은 대략 2시간 동안의 공격을 마치고 진주만을 빠져나갔죠. 2차 공격이 끝난 후 일본의 한 장교는 3차 공격을 가해 미군의 오일 탱크와 병참기지 등 다시 태평양 함대를 재건시킬 수도 있는 곳들을 폭격해야 한다며 항공모함의 지휘관 나구모에게 건의했는데요. 하지만 나구모는 더 공격에 나섰다가는 정신을 차린 미군의 반격에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더 이상의 모험은 하지 않은 채 3차 공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차 공격이 중단되었고 이는 훗날 일본에게 치명적이고 뼈아픈 실수가 되죠. 아무튼 2차례에 걸친 일본군의 무지막지한 공격은 살아남은 사람들마저 평생 트라우마와 후유증에 시달리게 했던 만큼 끔찍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화로웠던 진주만이 비명소리가 가득한 아비규환의 장소가 되어버렸죠. 이때 미군 태평양 함대의 피해 규모는 어마어마했는데요. 전함 3척이 침몰했고 18여 척의 군함이 파괴되었죠. 그리고 188여 대의 항공기도 작살이 났으며 미군과 하와이 주민들을 포함해 3,600여 명의 인명피해까지 났습니다. 반면에 일본군의 손실은 항공기 약 29대와 군함 6대 그리고 60여 명의 사상자에 불과했죠. 진주만에서의 이 전투는 미국의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아까 말한 3차 공격을 하지 않은 우를 범한 일본은 또 다른 치명적 실수를 하고 마는데요. 원래 일본의 처음 목표가 연합함대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의 주장과 같이 태평양 함대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항공모함들을 침몰시키는 것이었는데 당시 일본은 단 한 척의 항공모함도 침몰시키는데 실패한 것이죠. 그 이유는 진주만 공습이 있기 며칠 전에
미국의 항공모함들은 다른 작전 수행을 위해 진주만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일본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이미 본토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진주만까지 온 이상 기습 공격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때 침몰시키지 못한 미국의 항공모함과 3차 공격 중지는 결국 훗날 일본을 무너뜨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당시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해 수많은 미국인들이 죽고 다친 결과 오히려 미국에서 여론이 일본의 복수를 하기 위해 전쟁을 불사해야 한다고 뒤바뀌어버리는 역효과를 불러버렸죠. 그렇게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겠다는 과거의 약속을 깨고 1941년 12월 8일 진주만이 초토화된 날을 치욕의 날로 선언한 후 일본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날 루즈벨트의 연설에 전쟁을 기피하던 미국 내 분위기도 180도 뒤집혀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환호했죠. 그리고 일본과의 전면전 소식에 미국인들은 입대를 자원할 만큼 애국심이 뿜뿜하고 있었으며 착실히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반면 일본은 강대국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보니 나라 전체가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였죠. 심지어 진주만을 공격하다 사망한 9명의 군인을 진주만의 9군신이라 칭하며 신격화하기도 할 만큼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태평양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다른 섬들을 차례차례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죠. 게다가 불과 6개월 만에 거의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지역을 모조리 점령하기에 이르렀죠. 이로써 일본은 인도양에서 태평양을 아우르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일본의 팽창을 본 미국은 이를 갈며 복수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일본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치밀하게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군사훈련을 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서게 되었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전쟁의 책임을 물어 허즈번드 킴멜 제독을 해임시켰고 새로운 태평양 함대의 사령관으로 체스터 니미츠를 임명했습니다. 니미츠 사령관은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인물인데요. 심지어 그의 이름을 딴 USS 니미츠 항공모함이 있을 정도이죠. 게다가 육군하면 메가더, 해군하면 니미츠라는 말이 있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니미츠는 태평양 함대의 전력을 재건하기 위해 먼저 파괴된 함선을 수리하는 데 온 힘을 집중했죠. 그 결과 단 3척을 제외하고 나머지 함선들이 불과 3개월 만에 모두 복구되었습니다. 그리고 파견 나가 있던 항공모함들을 다시 불러 모은 뒤 공습이 있고 나서 5개월이 지났을 무렵 일본에 대한 복수전을 실행하기에 이르렀죠. 복수전의 목표는 바로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였고 1942년 4월 18일 비로소 도쿄 공습 작전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이 1281년 몽골에 의해 본토를 침략당한 이후 약 660년 만에 당한 본토 공격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전세는 미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미드웨이에서 있었던 해전으로 전세가 완전히 뒤집히게 되면서 일본은 더 이상 아무 힘도 못 쓰다가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